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날 때 불이 날 때가 있고 불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늘 불이 나진 않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불이 안 날 때는 뭐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아까 우리가 처음 보여줬던 그 빙산의 그림 아래쪽에 있는 셀프를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하는 결국 궁극적인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 건강함이 뭐냐면은 존재를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이제 세워주는 건데 어떻게 자존감을 세워주냐? 그럼 불이 날 때는 불을 끄고 공감하고 듣기 하고, 평소 때는 이제 불이 나지 않을 때는 햇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햇빛을 비춰주는 역할이 뭐냐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아까 재라는 것이 있으면은 자기 이렇게 늘 흔들거리고 아이들은 출렁거리죠. 아까 자존감의 그 시소를 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바닥에 있는 그 자존감들에게 햇빛을 비춰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인간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에 빠지고 열광할 때 우리가 에너지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이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했을 때 사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뭔가 이제 나에게 뭐 해줄 때 아니 뭔가 이제 대화를 할 때 항상 고마워, 고마워, 이거 해줘서 수고했다, 고마워, 이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는 좀 그러니까 고마워.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거나 또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 늘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냥 이제 그냥 대화의 다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햇빛을 받아서 뼈가 튼튼해지구나. 이 자아가 튼튼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집에 가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 볼 때 배기 싫지만은 항상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어때요? 손을 잡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제 앞으로 뭐 7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125세가 평균 연령이니까 60년을 살아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게 참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오늘 당신 참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일단 이러면은 다 불이 안 나요. 일단은 불이 안 난다. 그래서 토양이 자라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아무리 막 상담해서 어렵게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가정에서 무조건 만나면은 고마워,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학생들 만날 때 그냥 이제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뭐 청소해놓고 뭐 심부름 뭐 갖다 주고 이럴 때 고마워, 우리 꿈돌이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아이의 존재가 세워지는 거예요. 당장 존재가 우뚝하게 이렇게 막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물을 주고 바람을 내리고 비가 내려서 이 나무가 크듯이 1년 동안 내가 만나는 그 아이에게 사실 하루에 한 번씩만 내가 고마워, 수고했어 이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 자아가 햇빛을 받아서 땅에 내려서 막 쉽게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들썩들썩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자, 이 부분 제가 얘기했고, 그러면은, 이제 공감을 해서 불이 날 때 이제 큰 불, 작은 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공감해줘도 돼요. 내가 많이 속상했겠네. 그래, 화났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지만, 불이 클 때는 소화기를 아무리 해도 불이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너무 감정 폭발이 극도로 돼 갖고는 이 소화기 상태로 네가 화가 났겠다, 속상하겠다 이걸로 안 되나. 그런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약간 피신을 해야 돼요. 그 불난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두 다 소화기로 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이하고 장소를 좀 안전한 곳에 가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호흡하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지금 교환 뒤쪽에 보면 저의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든가 메타버스 상담실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 보면은 호흡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감정을 폭발했어요. 감정을 폭발하고 이럴 때는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감하고 구조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고민하는 것과 집에서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얘를 받아줘야 되냐. 아주 징그럽다. 진절머리 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 제일 최대 관심사는 교사들 해보면 이 학생이 우리 반에 배정될까 안 배정될까 이게 노심초사. 사실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내가 받아줘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플랫폼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뭐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심리자원 지원 서비스로 이제 저희 기관이 그 지원받는 기관이니까 상담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교사들이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서 한 석 달 됐는데 주로 이제 경남 저쪽에 이제 아래에 계신 분들의 교사들이 이제 플랫폼 온라인으로 전화 상담으로 사실은 이제 상담을 신청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 엄청 이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한 무슨 바우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본인들의 성격을 좀 알아보고 내가 뭐가 좀 놓친 게 있나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들이 좀 자기 점검 차원에서 상담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교사들이 소진된다라는 거죠. 상담 교사들, 일반 교사든 소진되어서 제가 교사들을 만나 상담할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 약물 치료, 또 굉장히 많이 심리적 소진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 감정을 받아줘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때요?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이들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가 그나마 좀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정말 우리 전라도 말로 정말 죽방으로 뒤통수를 진짜 갈겨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제 마음은.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교사이니까, 내가 부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감정들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우리가 감정 공감만 해주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공감을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라는 지금의 상태를 알려준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게 이제 세 번째 구조화다. 구조화 중재라는 건 세 가지예요. 크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수용할 수 없는 것,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보고 크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상태, 그건 뭔가요? 내가 뭐 기분도 좋고, 보너스도 받고, 방학도 되고, 방학 되면 제일 좋잖아요. 내가 뭐 이제 뭐 이틀만 지나면 방학이다. 에라, 오늘 기분 좋은데 뭐 다 받아주자. 내가 수용 가능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을 구조화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용 불가능한 상태. 내가 이제 지난밤에 이제 가정에서 빡돈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교사나 학생이나 이 불이 난 지점이 학교에서 나진 않아요. 어디서 나냐면 집에서 연기가 계속 연기가 있어갖고 연기를 끄지 않고 학교까지 온 거야. 아이도 그러고 교사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보니까 그냥 이 지점에서 만나갖고 불이 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촉발 단서. 우리 누구나에게 촉발 단서가 있는데 이 연기가 난 지점에서 서로가 자기의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용 불가능한 상태. 그러면은 먼저는 교사는 내가 알아야 돼. 아, 오늘 내가 연기가 끄지 않는 상태로 학교를 가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 상태는 매우 중요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날 이제 아주 그냥 굉장히 이 머리의 멘탈을 그냥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가다가 그 집에 왼수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왼수가 없는 집이 없어요. 다 한마다 어떤 집 왼수 하나부터 왼수 10까지 있는 집이 있고 한 놈 더 있는 집이 있고 다 왼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정신을 내가 집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상담을 8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 이야기를 들어야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상태를 알아야 되죠. 아, 오늘 내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구나.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내가 내 가족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연기가 나는데 연기를 들고 갈 수는 없어요. 내담자를. 그럼 일단 수용 불가능한 상태죠, 제가. 그럼 수용 불가능한 상태일 때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상태로.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이제 그 화장실을 가거나 어떤 그 상담실에 가거나 해서 어떤 공간에서 제가 몸을 막 이렇게 털어요. 화장실에나 몸을 털거나 막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좀 지르거나 할 수 있으면 소리를 막 지르거나 지를 수 없는 상태에서는 몸을 털거나 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연기 상태를 뿜어내요. 일단 만들어요. 가장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흡, 아까 알려준 호흡을 하고 앉아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수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기를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연기가 난 상태면 아 내가 지금 연기가 나구나. 연기가 나면 당연히 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날 누가 나한테 뭔가 접점이 되면은 걸리면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불이 난다는 거죠.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연기가 난 상태면 연기를 끄고 들어가라. 어떻게 꺼라? 방금 제가 알려준 것처럼 소리를 좀 지른다든가 적절한 장소에서 제가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막 욕을 해요. 저는 막 가다가 아주 그냥 막 시베리아하고 동물농장 하면서 막 아주 막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감정들을 풀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이제 가다가 혹시나 제 내담자나 저기 제자들이 보고 교수님 지금 뭐 이럴까 싶어서 사실은 근데 욕도 좀 가다가 못 하겠어요. 길 가다가 욕을 하면 얼마나 이게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나니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 욕을 하려면 아무도 없는 어디 뭐 산속이나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루 스케줄들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욕을 못 할 때는 이제 호흡을 강한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동시에 호흡들을 뱉어내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애들을 오줌 누워야 되는데 애들 오줌을 이제 급하게 오줌을 넣어야 되는데 차가 막혀요. 그러면은 차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넣죠? 이런 통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 순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 여기다가 오줌을 누워라. 그러면서 시작에서부터 오줌이 끝털이 떨어질 때까지 할 때까지 해요. 그러면 아이가 누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 호흡법이에요. 시호흡법. 이게 뭐냐? 보통 이제 제가 집단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 감정이 공황같이 급작스럽게 올라온 사람들은 일반 호흡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시호흡이라 그래서 급하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보니까 엄청 남아서 연습도 시키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해요. 빠르게. 그러면 이제 감정이 급한 불들이 빨리 꺼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 심장이 좀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되잖아요. 심장 박동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은 뇌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선생님들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갔을 때 연기를 끄는 방법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내가 컨디션에 연기가 나구나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상태를 이제 상대가 얘기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do not. 어떻게? 자, 지금 선생님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오늘 내가 이야기를 내가 좀 들을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자살이라든가 위기는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은 오늘 선생님이 코로나가 지금 약간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 참 우리가 핑계 대기가 좋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뭐 하든지 하면 코로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오늘 내가 상태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 상태일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내일 9시에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다시 정확하게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아까 말한 무시당한 상태로 본인들이 받는다. 그래서 수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알려준다. 자, 세 번째.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행동 제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화가 나지만은 쌤한테 욕하는 것은 안 돼! 멈춰! 이렇게 하고. 아무리 화가 나지만 의자를 내려놔! 이렇게 이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 굉장히 제한을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구조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화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구조화를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알려준 것들이 행동을 중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구조화 그러면 뭔가를 하지 말랬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면 반감이 생겨요. 저항감이. 그래서 너 나한테 지금 빡쳐서 지금 뭐 도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도전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하는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하고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를 하지 마라 그랬지. 몇 번 말했어. 하지 마. 이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그 논쟁이 돼버려요. 이게 억압하고 억누른다고 느껴요. 사람은 내가 억누른다고 느끼고 나를 함부로 대했다고 생각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이 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행동을 제한을 시켜야 돼요. 모두 다 우리가 허용해 줄 수는 없어요. 애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걸 놔두는 건 방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중지가 아니라면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사나 부모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들. 자, 그래서 첫째는 아이도 그렇고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이게 보호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강의할 때 구조화를 안 했네요. 오늘 이제 이 세팅 이게 뭐가 안 맞아갖고 그거 한다고. 근데 보통 제가 강의할 때 구조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오늘 강의를 2시간 하는데 50분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강의 도중에 선생님들이 뭐 좀 피곤하신 분은 누워서 좀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고 또 뭐 식사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라면 핸드폰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제가 대학원 학생, 대학생들 또 무슨 강의할 때마다 제가 집단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저는 잠 오면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중요한 강의인데도 잠이 올 만큼 어젯밤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잠이 오는데 잠을 참는다고 되냐? 자야 되는 거 10분 꽃잠을 주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가해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게 구조화예요. 그럼 학생들이 대학원 수업 받다가 막 이 먹는 것을 가져와요. 그래서 막 몰래 먹으려고 그러는데 몰래 먹지 말고 책상에 다 펴놓고 그냥 음소거 해놓고 맛있게 먹으세요. 귀만 열어놓고 수업 들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제에 대한 무시했거나 저를 함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알려줘요. 대신에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된다. 대신에 핸드폰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핸드폰 사용은 금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까 알기 때문에 음식 먹고 잠자는 거 제가 기분 안 나빠요. 나 무시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구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해요. 오줌 누러 갈 사람 갔다 와도 돼요. 중간에. 왜냐하면 각자 다 소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동일하게 뭐 끝나고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구조화는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걸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내가 이 시간에 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를 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구조화라는 것은 학교 시스템, 또 우리나라 전체 학교 시스템에 체계적인 구조화가 있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최소한 학급에서 구조화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견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껴요. 이 구조화라는 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방임이듯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건 방임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교사 스스로에게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이 느끼죠. 아이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이래요. 치료실에 와서 아이들이 막 이런 막 칼 같은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선생님, 저 선생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돼요? 이래요. 치료실에 와서. 그 어떤 아이들은 또 뭐 선생님, 저 선생님 가슴 한번 만져도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취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 있지만 이 시간에 50분 동안 너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질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단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여기에 있는 것을 던지거나 모래를 뿌리거나 선생님을 때려서는 안 된단다 하고 항상 치료 시간에 얘기를 해줘요. 매번.
이건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구조화를 해야 돼. 누가?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그 부모가 이제 버린 아이, 부모가 일찍 이제 뭐 갔거나 아니면 부모가 뭐 이 아이를 남겨놓고 가출을 했거나 해서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럼 너무 이제 이 선생님의 품이 그리워요. 선생님 저 한번 안아보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아주고 싶지. 근데 그건 또 신체적인 접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마음을 알아. 그러나 내가 네한테 마음을 줄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안 된단다. 딱 안 되는 것들을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책상 위에서 자는 건 괜찮다. 책상 위에서 자는 거, 뭐 교실 바닥에 자는 것들은 그건 좀 어렵겠죠? 그건 이제 어떻게 구조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제가 집단을 할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여기 누워서 자도 괜찮다. 정말 피곤하다면. 근데 미리 이제 충분히 자고 오라고 했는데도 잠을 못 자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뭔 일이 있어서 저녁에 잠을 못 잤는지. 그런데도 이제 너무 피곤하면 10분 정도 기대어서 바닥에 잘 수는 있다. 항상 구체적인 구조화를 해주는 거죠. 부분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조절감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막 때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이게 선생님 한 대기냐 이렇게 막 때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권위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네가, 뭐,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을 때리는 것은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화가 났구나. 너가 이거를 하구나. 이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뒤에 가서 대안 설정이 나오지만은 대신 여기에 벽돌이 있단다. 여기에 이제 뭐 곰돌이가 있어요. 치료실 같은 곰돌이가 있단다. 교실 같은 경우에는 곰돌이 이런 걸 들어줄 수 없으니까 교실에서는 저는 항상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박스 같은 거, 뭐 신문지, 스트로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비적으로 두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막 부셔버리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막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칼로 막 찔러버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살인이 되니까 안 되니까 네 마음 안다. 그러나 칼을 찌르는 것은 살인이 되는 거고 그럼 너가 위험하단다. 이것은 안 되는 거다. 대신에 여기서 네가 화가 난 마음,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난 마음, 선생님에 대해서 화가 난 마음, 친구에 대해서 화가 난 마음, 이 마음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 애들이 이제 찢어버려서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믹서기 넣어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믹서기 넣어서 가루로 만들 수 있다. 어디에서? 이 상자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것들을 안전한 구조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 설정을 주는 거예요. 이 감정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분노가 쌓여서 있는 아이들은 이 불을 꺼도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소화제로 꺼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불이 꺼지면. 그럴 때는 대안 설정으로 실질적으로 이 감정들을 이렇게 하게끔 해요. 뭐 집이라든가 치료실 같은 경우 샌드백 같은 것이 제일 좋죠. 글러브 끼고 막 이렇게 치게끔 하는 거, 소리를 내서. 근데 이제 치료실이라든가 학교에서는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하게 신문지 박스 같은 거 두어서 여기에 있는 신문지를 찢을 수 있단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감정들이 좀 싹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부분들. 이제 이게 구조하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치고 싶어요. 선생님 때려도 돼요. 그럴 때 만약에 선생님이 아유, 얘가 너무 그냥 그러니까 너무 아빠에 대한 분노가 많으니까 그래. 그냥 근데 세게 때리지 말고 살살 때려.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을 내가 때렸다는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전함을 담보하거나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죄책감이라는 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동일하게 부분들. 이거는 뭐 이 관계에 대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통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부부. 또 부모 자녀. 요즘 뭐 아이들이 뭐 신체가 크니까 부모 막 이렇게 맞짱 뜨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부분들. 그래서 구조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